청소년들의 온라인 접속 시간이 늘면서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나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중에는 10대 청소년들의 비중이 높은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어떨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직접 UN 본부로 가서 온라인 안전 위기를 알리고 해결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UN 청소년 대표단으로 활동했던 나윤, 박준석 학생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UN 청소년 대표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유엔 청소년 대표단 프로그램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BTF 푸른나무 재단에서 약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청소년 폭력 예방 단체인 푸른나무 재단과 함께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유엔의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점이 있다면 단순히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국제 문제에 밝은 청소년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덕성과 역량을 동시에 겸비한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엔에 방문하는 타 프로그램도 있지만 푸른나무 재단의 유엔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제 전문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공식적인 유엔 활동의 개최 및 운영이라든지 이런 좀 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 주변에도 국제 활동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유엔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유엔 청소년 대표단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확대해서 이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제 무대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푸른 나무 재단 하면 워낙에 학교 폭력 예방 활동으로 알려진 단체인데 이 청소년들의 문제 의식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이 대표단 활동의 주요 주제는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격차였습니다. 어떤 메시지 전하고 오셨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사이드 이벤트 주제는 접근성을 넘어 청소년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형평성이라는 주제로 유엔 본부 내 컨퍼런스 룸에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했는데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술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에 문제의식에 문제 제기를 하여 본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AI를 상당히 많이 다루는 학과입니다. AI를 상당히 많이 다루는 학생으로서 이런 AI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디지털 문제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딥페이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활용한 좀 딥페이크 성범죄가 상당히 좀 크게 있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들이 청소년 문제로서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여러모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유엔이라는 자리에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하지만 또 그만큼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교육적인 해결책도 제안하셨다고요. 네, 우선 MZ세대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저와 제 또래들은 대부분의 상호작용을 온라인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연대감과 유대감을 조금 더 깊게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그리고 허위 정보 그리고 조롱 문화까지 조금 더 좀 문제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이 수월하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구별하고 그리고 온라인상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좀 교육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저희가 오히려 제일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결국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푸른나무 재단은 현재 카카오와 함께 디지털 시민 교육인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가 나여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디지털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이제 윤리 도덕부터 질서와 규칙까지 모든 것을 다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저의 연설문에서도 교육이 동시에 단기적인 해결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장기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좀 강조를 하면서 국제 협력을 촉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인 교육계는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청소년들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사례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곳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요. 먼저 유엔 기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자 ICT 분야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소개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청소년의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요. 초등학생 연령을 대상으로는 게임을 통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안전한 디지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을 제공했고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허위 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비판적 사고를 도와주는 채팅형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모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오히려 디지털 위협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재미 요소를 가미해서 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개발한 대화형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 흡사하게 구현해 놓은 가상의 SNS를 이용해 보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겪을 위험에 대해서 좀 연습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이 이런 예방교육에 좀 더 힘써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디지털 예방교육 사업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춘 여러 가지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것도 영어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수능 영어도 3등급 맞았을 정도로 영어에 그렇게 크게 소질이 없는 사람인데 영어가 되게 익숙하지 않았어도 저는 이제 청소년 대표단에서 맞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맞이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저희 팀원들이 좀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저의 약점인 영어를 좀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활동할 때도 일부러 좀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제가 다 완전히 알아들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좀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열심히 다양하게 좀 소통해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전보다는 이 활동을 한 이후에 영어라는 언어에 조금 더 낯설지만 않게 느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참신한 의견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아요. 자, 유엔 청소년 대표단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가 우선 뉴욕에 도착하고 나서 첫날에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식당 주인분께서 저희 이런 단체복을 보시고서는 무엇을 하는 단체냐, 여태까지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일구어냈냐, 또 왜 뉴욕에 오게 되었냐 이렇게 질문들을 되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한국에서 온 한 아이의 학부모로서 평소에 느끼셨던 사이버 폭력과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저희 되게 강조하시면서 저희의 목적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뉴욕에 오기 전까지 사전 활동이 되게 4명의 대표단에 중심을 되어 있어서 되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더 넓은 대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버 폭력과 그리고 사이버 격차를 해소하자, 완전히 해소하자라는 저희의 그런 미션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유엔 활동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뚜렷한 목표 의식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작지만 또 귀한 목소리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